사랑이나 결혼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저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살게 해주진 못해도 마음고생은 시키지 않겠다는 말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기술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겠지, 같이 힘을 모아 열심히 도와주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가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고 그 사이에 두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빚을 내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지만 전혀 가정의 생활비라고는 주지 않았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몽땅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우며 부업을 해서 몇 푼이라고 모아진 것 같으면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통장을 털어가고 심지어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의 계약서를 친구에게 잡히고 돈을 받아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갈 곳도 없는 처지인데 형제들은 제가 생활비로 다 탕진한 것처럼 저에게 원망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빚은 이미 수억 대를 넘어 있었지만 아직 젊고 건강하니 새롭게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기꾼과 손 떼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부천에 있는 달동네 옥탑방의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길래 정말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라고 돈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2달쯤 될 무렵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용도 없는 사람이 카드를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월급이라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2번 가져다 주고 나니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었고 카드값을 처리 못해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서 집을 나가려고 하니 남편은 아이가 있으니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가출을 했고 저는 아이들과 김밥집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9시를 넘어서 알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주인이 부르더니 낮에 수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누가 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험한 일 생기기 전에 빨리 이사를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감시를 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밤새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집은 친정집 창고에 넣어놓고 꼭 필요한 생필품만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내에 100만 원에 10만 원 월세방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은 구했지만 잠자리만 해결되었지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할 것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길도 낯설고 할 만한 일도 없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주민센터를 찾게 되어 기초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문을 꽁꽁 닫고 자야 하고 밤새 눈이 아프도록 모기향을 피워놓아도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밖에 있는 하나의 화장실을 9명이 이용하니 줄은 서진 않지만 기다렸다가 눈치 봐서 얼른 가야 하고 겨울이면 화장실이 얼고 어려운 것이 정말 많아
습니다. 힘들었지만 1년여의 기간을 잘 버티던 중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모자원을 소개받았고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중 많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여자아이들과 생활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말씀보다 입소 시기를 앞당겨 주셨습니다. 모자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도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만 있어도 안심이 되었고 일이 늦게 끝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지 그냥 살아있으니 사는 것이었지 어떠한 꿈도 희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자원의 상담 선생님이 아직 젊으니까 무엇이든 꿈을 가지고 도전해보라고 권해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이 그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부르실 때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고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방과 후 공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방과 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면서 교사들의 자격 기준이 정해지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저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아가며 야간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선택했다는 모자원 선생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자원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시도할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대 졸업장이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자신감도 한몫했고 자격증이 있으니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갈 곳도 많아졌습니다. 방과 후 공부반 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력으로 노인복지센터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은 노인복지센터를 창업하여 7년째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70분에 가까운 어르신을 섬기며 5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을 그때 모자원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심어주신 선생님들 무엇이든지 도전해보도록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모자원은 고향입니다. 모자원에서의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왕따도 경험했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했던 시간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산등성이를 힘들게 넘지 않고 쉽게 통과하는 짧은 터널에 불과했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한 저와 아이들에게는 그저 포근하고 따뜻한 추억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모자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는 그림을 그리며 입으로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끝없는 수다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과정이 평탄하게 되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재차 수급자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쌀이 없어서 냉동실에 묵은 것들 다 처리하고도 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수제비로 며칠을 때우며 지내기도 했고 수학여행,
졸업여행도 보내지 못해서 집에서 빈둥대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먹은 추억만 있으며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으로 한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상처가 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시선이 더 삐뚤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엄마들이 중심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자녀들은 힘을 얻어 바로 자랄 수 있고 또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 누군가 기댈 수 있도록 등을 내어주는 자로 성숙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용돈 주지 못하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특별한 선물이 들어오기라고 하면 고마운 분들, 우리를 섬겨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은 것도 수시로 나누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자원에 살 때 초등학생이었던 두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밝게 잘 자랐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나이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청소년 시기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며 청소년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 엄마가 롤모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작은 아이는 대학까지 마쳤지만 전공을 포기하고 엄마를 닮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8년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모자원을 비롯하여 내 기관에 일정 금액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것에 비하며 매우 작지만 더 많이 나누기 위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부모의 가장이 아닌 가정주부로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아왔다면 아마도 복지라는 단어는 뜻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아이만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배려가 없는 이기적이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부모의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너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어 모든 사람을 너의 친구로 삼으라고 말해주는 엄마로 남을 더 배려하며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어주며 살기를 꿈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다만 얼마나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희망 없이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삶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